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한번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였나요? 지금 바로 떠오르시나요?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날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60이 넘어 혼자 되신 분은 마음 먹으면 매일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혼자라서 외롭거나 슬픈 게 아니고 인생 중에 가장 찬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독립하고 이제 온전히 자신을 위한 인생을 마음껏 사실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게 축복인 걸 모르고 계세요.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턱 막히고 먹먹해져 옵니다. 자식들은 매일 걱정하고 친구들은 안쓰럽게 봐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혼자서 아프면 누가 돌봐줘? 그대로 쓰러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 하고요. 사람들은 참 나쁩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가 무서워서 매일 약속 잡고 친구를 찾고 자식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재혼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분들은 과연 행복해지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행복해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눈치 보며 살고 계십니다. 주변에 보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아픈 현실입니다. 자식과 살면서 눈치 보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신 분, 재혼했는데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털리고 이전보다 훨씬 불행해지신 분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괴로워지신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인생에서 자신은 없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한 선택인데 결국 진짜 외로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60 넘어서 혼자 사는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활기차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 스스로를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 대추차를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복지관에 가서 인기 있는 트로트 노래를 배우고 도서관 가서 좋아하는 소설책도 봐요. 오후엔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단팥빵 3개와 참외 딸기를 사오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인생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에서 행복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같은 노후인데 누구는 천국이고 누구는 지옥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네, 물론 천국이시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하게 살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댓글에 숫자로 1번을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고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3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6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먹을 것도 넉넉하고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노년이었어요. 그런데 순자 씨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며느리 기분이 어떨까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도 될까? TV 소리가 너무 크진 않을까? 식사 시간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닐까? 그 집에서 40년을 살고 2 아들을 키운 순자 씨가 매일 아침 손님처럼 눈치를 봤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서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에 이건 좀 짜네요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 얼굴이 굳는 걸 봤어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짜도 맛있다고 했어요. 싱거워도 맛있다고 했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렇게 말들이 속으로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밥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국그릇을 내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아들은 그 눈물을 보지 못했어요. 이미 며느리와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방에 홀로 누운 순자 씨는 천장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아, 나는 이 집 가족이 아니구나. 40년을 살고 자식을 낳고 키운 이 집에서 나는 지금 그냥 동거인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깨달음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의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독립하자. 내 집을 마련하자. 3개월 후 순자 씨는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자녀들은 반대했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이삿날 아침 작은 짐을 차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데 순자 씨는 생전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짐이 가벼운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내내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요. 거리를 걸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외로웠대요. 내가 잘한 걸까? 혼자 사는 게 맞을까? 밤이 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이 낯설었어요. 손자 뛰어다니는 소리도 그리웠고 아들 목소리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커피를 내려 마시며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나물 많이 넣은 비빔밥을 먹었어요. 김치랑. 간단해도 맛있었어요. 내가 선택한 밥이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이라고요. 순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70이 넘어서 작은 투룸에서 혼자 먹는 밥 한 그릇 앞에서.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과 관계가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아들도 말합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봐서 서로 불편했는데 이제는 가끔 보니까 더 반가워요. 거리가 사랑을 지켰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지치는 것보다 떨어져 살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 그리움이 쌓여 가끔 만나는 날의 밥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0세 박영희 씨예요. 영희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 한 귀퉁이, 남편의 칫솔이 꽂혀있던 욕실, 선반, 현관 앞에 놓여있던 남편의 슬리퍼. 그 모든 것들이 영희 씨를 울렸습니다. 밥을 두 사람분으로 짓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멈추는 순간, 2개 놓던 수저를 하나만 놓는 순간, 그 순간들이 얼마나 아프고 낯선지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영희 씨는 고민했지만 결심했습니다. 일단 혼자 살아보자. 안 되면 그때 가자. 처음 석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격도 별로였던 남편이 왜 그렇게 그립던지요. 남편이 꿈에 나왔다가 눈을 뜨면 없고, 라디오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면 발걸음이 멈춰지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된장찌개나 끓이자 싶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두부와 애호박을 꺼냈어요. 혼자이니까 대충 끓였습니다. 냄비에 된장을 풀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된장 익는 냄새가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팠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된장찌개에 말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맛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영희 씨는 그 순간 멈췄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맛있지? 그리고 알았습니다. 천천히 씹어서였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끓인 밥이라서. 그리고 지금 이 냄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오롯이 나여서. 영희 씨는 그 된장찌개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치울 이유도 어딘가 가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영희 씨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게 평온한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고요함을 외로움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이후 영희 씨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작은 냄비예요. 혼자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냄비에서 올라오는 된장 냄새가 매일 아침 영희 씨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어느 날은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40년 동안 이 된장찌개를 누구 입맛에 맞게 끓였지? 남편은 짜게, 아이들은 싱겁게, 시어머니는 건더기 없이. 그런데 지금 이 냄비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맛이 들어있어요. 처음으로요. 영희 씨는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70살에 작은 냄비 앞에서 처음으로 내 입맛의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고독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영희 씨는 40년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온전히 나로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60대 후반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드디어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요. 웃음이 많아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제가 더 행복해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것을 70이 되어서야 몸으로 알게 됐다고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도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모습 그 자체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72세 최영순 씨예요. 영순 씨는 평생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동해 바다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남편은 바다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늘 나중에 혼자라도 가야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 나중이 어느새 70이 됐어요. 어느 날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바다 가자. 그냥 혼자 버스 타고 바다로 갔어요. 바닷가 작은 민박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민박 창문을 열었더니 바다 냄새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영순 씨는 그냥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혼자서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어요. 동쪽 수평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번지고 금빛이 물들고 그리고 해가 올라왔어요. 영순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진짜 기쁜 눈물. 왜 눈물이 나는지 영순 씨 자신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났어요. 한참을 울다가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진작 올걸. 왜 이걸 미뤘을까? 이 바다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바다가
내가 오기만 기다렸는데. 영순 씨는 그날 바다 앞에 앉아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나중에 가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말해야지. 그 나중들이 얼마나 많이 오지 않았는지를요. 민박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순 씨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보고 싶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고 있을 시간이었는데도요. 야, 나 지금 바다 왔어. 혼자. 친구는 놀랐어요. 뭐, 혼자?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새벽 바다에서 혼자 와서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웃는 72살. 그게 영순 씨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순자 씨, 영희 씨, 영순 씨.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하게 된 것들이 있어요. 혼자가 된 후 삶이 달라진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을 내가 여는 겁니다. 눈을 뜨면 핸드폰보다 창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오늘 하늘이 어떤지, 오늘 공기가 어떤지를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 10분이 하루 전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해줍니다. 순자 씨가 독립한 첫날 아침에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오늘 날씨 정말 좋네 하고 혼자 말한 것. 그 한마디가 새 인생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속을 걷는 겁니다. 공원이면 충분해요. 이어폰을 빼고 그냥 걷는 거예요. 새소리, 바람소리, 발 아래 낙엽 소리를 그냥 듣는 것. 그게 명상이에요. 약이 필요 없어요. 20분만 걸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겁니다. 영희 씨의 된장찌개처럼요. 요리도 좋고, 뜨개질도 좋고, 화분 가꾸기도 좋아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네 번째는 하루에 딱 한 줄씩 쓰는 겁니다. 오늘 좋았던 것 하나요.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공원에서 고양이를 봤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렇게요. 그 한 줄이 쌓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는 거울 앞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하고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거울 속 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나의 편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여섯 번째는 작은 목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오늘 20분 걷기, 이번 주 책 한 권, 이달에 가보고 싶던 카페 한 번. 목표가 있는 하루와 없는 하루는 완전히 달라요. 영순 씨가 바다를 결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작은 목표 하나였습니다. 오늘 바다 가자. 그 한 문장이 새 인생을 열었어요. 일곱 번째는 새로운 걸 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림도 좋고, 악기도 좋고, 요리도 좋아요. 배우는 동안은 나이가 없어요. 그냥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뇌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요. 여덟 번째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겁니다. 복지관 봉사도 좋고, 이웃 말벗도 좋아요. 내가 드리는 위로가 나한테도 옵니다. 남을 위로하면서 나도 위로를 받거든요. 아홉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것 세 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 목소리를 들었다. 그 세 가지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열어줍니다. 열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서 멍 때리는 것, 하늘 바라보는 것, 눈 감고 조용히 숨 쉬는 것. 이 비움의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 시간이 채워져요. 영순 씨가 새벽 바다 모래사장에 그냥 앉아있던 그 시간처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시간이 10년치 위로가 됐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순자 씨는 요즘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아들 가족을 만납니다. 예전엔 매일 봤지만 눈치를 봤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보지만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손자가 달려들면 진심으로 안아줘요. 예전에는 그 손자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뛰어다니나 싶었는데 지금은 그 작은 팔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달 동안 쌓인 그리움이 그 포옹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아들이 지난달에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가 혼자 사신 후로 저도 엄마가 더 보고 싶어졌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영희 씨는 오늘도 아침에 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요. 두부를 썰면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왔습니다. 예전엔 그 노래가 나오면 발걸음이 멈춰졌는데 오늘은 그 노래를 들으며 두부를 썰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움과 평온이 같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그립지 않은 날은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이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게 해줘요. 영순 씨는 지난주에 또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둘이 새벽 해돋이를 봤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올라오는 순간 친구가 영순 씨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영순 씨는 말합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예요. 72살에 새벽 바다에서 친구 손잡고 해 뜨는 걸 보는 것.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세 사람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게 처음으로 내 삶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빛나는지 아세요? 70이 넘어서 혼자가 되고 나서 드디어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자식 집에서 눈치를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순자 씨가 그랬어요. 40년을 산 집에서 손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투룸에서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처음 일주일은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 일주일만 버티면 창문 너머로 다르게 보이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계신가요? 영희 씨가 그랬어요. 2개 놓던 수저를 하나만 놓는 그 아픔을 알아요. 충분히 아파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상하게 맛있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새 삶의 시작이에요. 그 맛을 기다려주세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하려고 미뤄두신 게 있으신가요? 영순 씨처럼 오늘 가세요. 오늘 전화하세요. 오늘 말하세요.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께 주어진 가장 확실한 선물이에요. 60세 이후 혼자가 된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드디어 자신의 행복한 시간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시간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조용한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순자 씨처럼 눈치 보던 방에서 나오셨든, 영희 씨처럼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한동안 울고 계셨든, 영순 씨처럼 가고 싶은 바다를 오래 미뤄두고 계셨든, 지금 이 자리가 늦은 자리가 아닙니다. 드디어 도착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용기 한 조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하시는 친구분께 단톡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들려주세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닿은 장면이 어디였는지요? 우리 가족끼리라는 말에 국그릇을 내려다보던 순자 씨였는지,
혼자 끓인 된장찌개가 처음으로 맛있었던 영희 씨의 그 점심이었는지, 새벽 바다에서 친구 손잡고 해 뜨는 걸 보던 영순 씨의 그 순간이었는지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비슷한 자리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